11월의 어느 음산한 밤이었어요. 번개가 번쩍이는 실험실에서 한 청년이 자신이 만든 존재의 눈이 뜨이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토록 바라던 순간인데 청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봤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묻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창조한 것도, 그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결국 한 사람의 선택이었죠. 진짜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책은 메리 셸리가 18살에 유령 이야기 내기에서 하룻밤 만에 구상해낸 소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 청년 빅터 프랑켄슈타인. 어릴 적 부모님이 데려온 고아 소녀 엘리자베스를 동생이자 미래의 약혼자로 여기며 자랐어요. 행복하던 유년기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무너져요. 빅터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고 싶다는 위험한 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잉골슈타트 대학에 진학한 빅터는 화학과 생리학에 미친 듯이 몰두해요. 교수는 경고하지만 그는 밤낮 없이 시체를 해부하며 생명의 원리를 파헤쳐요. 그러던 어느 날 빅터는 마침내 생명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발견해요. 그 순간부터 그의 손은 무덤과 도살장을 오가기 시작했죠. 빅터는 묘지와 해부실, 도살장을 돌아다니며 뼈와 근육 조각을 그려 모아요. 인간보다 크게 만들면 작업이 쉬울 거란 생각으로 무려 2m가 넘는 몸을 짜맞추죠. 11월의 어느 음산한 밤, 마침내 완성된 존재에게 전류가 흘러요. 흐릿하던 노란 눈이 스르르 뜨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창조의 순간인데 빅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쳐요. 아름답게 만들려 했는데 이건 대체 무슨 괴물이란 말인가. 그는 방을 뛰쳐나가 도망치고 말아요. 다음 날 돌아온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빅터는 창조물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몇 달간 원인 모를 열병을 앓아요. 홀로 남겨진 피조물은 숲을 헤매며 세상을 하나씩 배워가요. 불에 데워 보고서야 뜨거움을 알고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비명과 돌팔매질만 돌아왔죠. 피조물은 가난한 오두막 헛간에 몸을 숨기고 이웃한 드레이시 가족을 몰래 훔쳐봐요. 서로를 다정하게 돌보는 그들의 모습에 태어나 처음 온기를 느끼죠. 그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말을 익히고 숲에서 주운 책, 신라권을 읽으며 존재와 창조주에 대해 고민해요. 나는 아담이어야 했는데 나는 오히려 버림받은 악마로군요. 어느 날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피조물은 그제야 자신의 흉측함을 깨달아요. 사람들이 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는지 뒤늦게 이해하게 되죠. 용기를 내어 눈먼 노인에게 먼저 말을 건 날 마침 돌아온 가족들은 그를 보자마자 몽둥이를 들어요. 피조물은 그렇게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존재들에게마저 쫓겨나요. 분노에 찬 피조물은 창조주를 찾아 제네바로 향해요. 도중에 마주친 어린 소년이 빅터의 동생이란 걸 알게 되자
그는 홧김에 소년의 목을 조르고 말아요. 죄를 감추려고 피조물은 근처에서 잠든 하녀 쥐스틴의 주머니에 소년의 목걸이를 몰래 넣어둬요. 누명을 쓴 쥐스틴은 결백을 호소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결국 쥐스틴은 살인범으로 몰려 처형대에 올라요. 빅터는 진실을 알면서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죄책감에 짓눌린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괴로움에 몽블랑 빙하를 오르던 빅터 앞에 마침내 피조물이 모습을 드러내요.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고 나서 심판에도 늦지 않을 것이다. 피조물은 그동안의 외로움과 거절을 절절히 토해내요. 나는 원래 착했다. 그러나 비참함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어. 당신은 왜 나를 만들고 사랑하지 않았지? 피조물은 한 가지를 요구해요. 나와 똑같이 흉측한 여자 피조물을 하나 더 만들어줘. 그럼 우린 둘이서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겠다. 빅터는 거절하려다 자신이 만들어낼 더 큰 비극이 두려워 결국 승낙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씻지 못할 죄책감이 남아있었죠. 빅터는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의 외딴 오두막에 틀어박혀 두 번째 창조 작업을 시작해요. 창밖으로 피조물이 늘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완성을 눈앞에 둔 어느 밤, 빅터는 문득 두려워져요. 이 둘이 서로 미워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 괴물의 종족을 퍼뜨리면, 그는 만들던 여자 피조물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피조물은 절규해요. 너는 내 마지막 희망마저 부쉈다. 좋다. 기억해라. 네 결혼식 날 밤 내가 함께 있어주마. 얼마 뒤 빅터의 절친한 벗 앙리 클레르발이 목이 졸린 시신으로 발견돼요. 빅터는 또 한 번 자신이 만든 존재가 저지른 짓임을 직감하죠. 살인 용의자로 몰려 감옥에 갇힌 빅터는 무죄로 풀려나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제네바로 돌아온 그는 마침내 엘리자베스와 결혼식을 올려요. 결혼식 날 밤 빅터는 피조물의 협박을 떠올리며 자신이 위험할 거라 여기고 방을 지켜요. 하지만 그가 지켜야 했던 건 정작 옆방의 엘리자베스였죠. 비명소리에 뛰어든 빅터 앞에 목이 졸려 숨진 엘리자베스가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창가엔 피조물이 서서 씁쓸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죠. 연이은 비극에 아버지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요. 홀로 남은 빅터는 이제 남은 삶의 목적을 단 하나로 정해요. 내 손으로 만든 저 괴물을 반드시 내 손으로 없애겠다. 빅터는 피조물의 흔적을 쫓아 유럽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또 북쪽으로 쫓아가요. 추격은 결국 얼어붙은 북극의 빙원까지 이어지죠. 썰매개도 얼음도 버텨내지 못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빅터는 탐험선 한 척에 구조돼요. 선장 월트는 다 죽어가는 그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빅터는 월튼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요.
나를 반면교사 삼게. 지식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나만큼 아는 사람도 없을 테니. 이야기를 마친 빅터는 며칠 뒤 배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둬요. 복수도 후회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그의 삶은 그렇게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날 밤 월트는 선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시신 앞에 나타나 있었죠. 나를 만들어 놓고 미워했더니요. 이제 당신마저 떠났으니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나요? 프랑켄슈타인이 남기는 가장 서늘한 질문은 진짜 괴물이 흉측한 얼굴을 가진 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리 셸리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창조의 책임을 저버린 인간과 사랑받지 못해 괴물이 된 존재 중 누가 더 괴물에 가까운지. 피조물은 창조주를 애도하며 스스로 불타 사라지겠다 말하고 북극의 어둠 속으로 걸어가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를 만들고 책임지지 못한 순간이 있진 않나요?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